해봅시다. 그죠? 자, 22강은 관계 부사예요. 자, 이 뒤에 이어진 23강, 알겠지? 23강, 22강도 이제 우리가 반으로 나눠봤을 때 이제 10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20번, 2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알겠지? 그 다음에 23강에서는 우리가, 그, 전치사 관계대명사, 알겠지? 이런 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단은 그 개념 존재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관계부사는 항상 강조하듯이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사라는 것은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을 갖다 예로 한번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where라는 관계부사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라는 것은 우리가 역할 자체는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다만 차이점은 원래 문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계부사라는 것은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일단 명사 하나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것이다. 즉 여기에 지금 만약에 where냐 아니면 which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명사가 사라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 성분 하나가 없는 상태, 즉 불완전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지? 하지만 우리가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명사가 전부 다 사라진 거야. 이해하셨죠? 즉 관계부사는 다시 말했을 때 전명구가 없어진다. 이게 없어진다. 이해하셨지? 이제 전치사와 명사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명사는 문장의 역할에 문장의 그 어떤 그 구성도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문제 그 형식에 영향을 미쳐, 못 미쳐? 못 미치지, 이제 그러한 못 미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구조가 완성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게 주어지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입니다. 외어절의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exceed.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해서 late.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부사절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아시겠지? 그러니까 where부터 late까지가 관계부사절. 즉, the only period라는 이 문장 전체에 주어를 갖다가 꾸며주고 있는, 수식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문장 전체의 주어라고 보면 문장 전체의 동사, 본동사는 was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간은 보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구성은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절 안에 있는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에 해당하는 삼형식으로 완성된 구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선행사는 뭐야? 선행사는 피어리어드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이 피어리어드가 이 외어절 안에 어딘가에, 알겠지? 어딘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이해하셨지?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했을 때 the only period 라는 말이 where를 제외하고 growth부터 late 안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위치하고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관계 대명사 위치는 지금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완성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지? 근데 이게 미완성 구조로 나오려면 뒤에 맨 뒤에 맨 뒤에 2인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2인이 있으면 뭐가 답이 되는 거야? 저렇게 물어봤을 때 위치가 전달이 되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랬을 때 the only period를 갖다가 여기에다 꽂으면 문제의 완성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이 in까지 없어졌잖아. 전치사까지. 그래서 where가 정답이 나요. 그 차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는 지금 보는 거와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알겠지? 그래서 where냐 위치냐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선행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 선행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뒤에 있는 구조가 완성인지 미완성인지를 본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계부사를 갖다 쭉 열거를 해봅시다. 자, where 대략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when, why, 그리고 how죠. 어떨까? 비가 옵니까? 마른 하늘에 날 벼랑 비가. 지금 난 정말 굉장히 놀랐는데. 쇼킹한데? 아니,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다른 놈이 갑자기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내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자, 첫등이 우리는 놀랬어도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갑니다. 봅시다. 자, 이 네 가지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관계부사가 있다는 것, 앞에 뭐가 있다는 것, 꾸밈을 받는 선행사가 있다는 것, 명사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예요. when은 뭐에 관계되는 것이죠? 시간에 관계되는 것이죠? 자, 얘는 뭐에 관계되는 것이지? 이유에 관계되는 것이죠. 얘는 방식에 관계되는 것이죠. 방법, 방식. 자, 이런 거. 그죠? 그럼 where는 뭡니까? 장소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지? 시간, 이유,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비유가 뭔가? 그런 거 없어. 잠시만. 네. 어떤 거? 어디 진짜? 번호가 뭐죠? 이게? 아까 일단 교통번호. 네.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네. 자, 며칠 뭐라고요? 뒷번호 내자고 뭐라고요? 아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궁금해갖고 있잖아. 너 봐야겠어.
우와우! 지금 잠깐만. 사건이었어. 물어야 돼. 야 이거 왜 해? 싫어. 네 잠깐만요. 아니 쓱 밀었어. 껴봐. 다시 그러네. 아, 원래 이러지 않았어? 원래 이래요. 원래 봐봐 이렇게 다시. 원래 이래요. 아직 안 이거 녹화하는 거. 존나 많이. 야, 무섭게 쏟아져. 이건 소나기. 굉장한 걸. 청동가야죠. 야, 이런 것도 선생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경험하는 상황이네. 지금 우산 두려워지는데 갑자기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데요? 네. 내가 이런 거에 좀 약하거든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약한 편이에요. 센시티브하고. 네, 그래서 우산들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네. 가져왔니? 안 가져왔어요? 어떻게 오늘 비를 맞으면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 맞으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거. 아시겠죠? 맞으면서 산성비에 머리털 다 빠져. 우선 가졌어. 걱정하네.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클리닉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전에는 비가 그칠 겁니다. 네. 오늘은 클리닉을 길게 하세요. 비를 맞으면서 하지 마시고 분명입니다. 이거는 너희들 집에 가지 말고 학원에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하거라 라는 어떤 운명, 데스티니 아시겠죠? 자, 봅시다. 조금만 끊겨서 미안한데 나의 본인은 아니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when, why, how는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죠? 선행사로 시간에 관계된 것, 이유, 그리고 방식, 알겠지? 요것만 가질 수 있고 내용도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 위에 나머지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사용한다? where를 사용한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장소도 얘기하지만 장소에 국한시켜서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지? 자, 이제 그 부분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행사라는 거, 관계부사에서의 이 선행사, 알겠지? where를 제외한 나머지 선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논문이야. 얘는 선행사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선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다만, 관계부사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기도 해요. 알겠지? 근데 거의 생략을 해, 안 해? 안 한다고 보면 돼. 아시겠지? 이건 생략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선행사가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이거는 이제 시간에 관계된 명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데이라든가, 그지? 타임이라든가, 아우어라든가. 알겠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사들이 여기 올 거라는 거지. 이건 딱 한 개예요. 뭐지? 리즘. 이것도 딱 한 개예요. 뭐지? 웨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when이나 why나 how라는 관계대명사를 썼을 때 선행사나 또는 관계대명사 둘 중 하나를 갖다가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부분 생략할까? 아니면 대부분 쓸까? 생략을 하겠죠. 그죠? 왜냐면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근데 생략되기도 한다라는 거고, 생략되었을 때, 필자가 이것을 갖다 생략했을 때, 또는 이걸 생략했을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아보고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이건 뭐 왕도가 없습니다. 많이 해보는 수밖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지? 그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how에 관계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when과 why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는데 대부분 생략한다. 그래서 부조 파악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how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생략을 합니다. how만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뭐가 온다고? 선행사로 way가 오는데 둘 중 하나를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생략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다만 how를 생략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나도 영어를 갖다가 15년간 공부했지만 알겠지? 15년간 공부했지만은 이건 전공을 한 이후의 시간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간은 뺀 거죠. 고등학교 때도 했지만 그지? 어쨌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빼고 대신 how를 제거했을 때는 우리가 이 how를 갖다가 that으로 대체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way 뒤에 있는 that절은 that 주어 동사는 관계 대명사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관계 부사절이 되는 거야. 나도 15년을 공부했잖아.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야 하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깊은 고뇌와 알겠지? 그런 어떤 사고 끝에 알겠지? 내가 이걸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 그랬을 경우에는 010-9419-3960으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떤 이유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지? 왜냐면 글자 수가 이게 더 많잖아. 그지? 이걸로 어차피 대체할 건 많이 지우지는 말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한 원칙인 the way how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던 그 처음 원칙. 그거에 대해서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the way that은 되고 way how는 안 되는, 알겠지? 그 논리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건 원인이 몰라. 혹시라도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어구가 이제 많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 알겠지? 자, 그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는데 너무 자잘한 것들이 많아서 좀 긴 것들만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야, 알겠지? 좀 비교적 긴 것들. 8번 문장은 뭡니까? 유일한 기간이 1980년에서 89년의 기간이었다라는 얘기죠. 어떤 유일한 기간입니까? The number of hours worked라는 것은 뭡니까? 노동되어진, 알겠지? 일해진, 노동되어진 시간의 숫자의 성장 비율이에요. 성장률이죠. 알겠지? 즉, 쉽게 말해서 노동시간이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노동시간이 상승했으면 노동자들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지? 자, 그것이 즉 노동시간이 성장한 비율이 넘어서는 거예요. 초과하는 거야. 알겠지? 무엇을 넘어서는 거야? Labor Productivity, 즉 노동 생산성이에요. 알겠지? 생산성을 갖다가 초과하는 거야. 생산성 성장 비율을 갖다가 초과하는 거야. 그렇게 되었던 유일한 기간이 1980년에서 89년의 기간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 이해는 전부 다 노동시간의 성장이 생산 성장을 초과하지 못했다,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지.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노동시간은 많아져. 알겠지? 그럼 생산성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노동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생산성이 올라갔다. 알겠지? 이해하셨죠? 그랬던 기간이 1980년에서 89년 기간뿐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8번 문장 비유럽적인 관계 부사절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주어가 상당히 이루어졌었던 8번 문장을 갖다가 구문 확인을 했습니다. 자, 9번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장에는 이 맨 끝에 관계 부사절이 이렇게 있어서 앞에 있는 social sciences라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보니까 we have two conflicting theories 라는 목적까지 가진 몇 형식? 3형식으로 완성된 문장 구조가 where 뒤에는 자리하고 있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면은 사회과학이긴 사회과학인데 알겠지? 어떤 사회과학이냐? 우리가 두 가지 상충된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알겠지? 두 가지 상충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익숙한 딜레마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난제 같은 것을 말해요. 알겠지? 그 문제, 알겠지? 그런 친숙한 딜레마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기 쉬운, 알겠지? 이끌기 쉽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뭐가 이끌기 쉬운 거야? 부정확한 증거라는 것이. 즉, 증거가 있긴 있는데 그 증거가 정확한 증거야? 아니면 부정확한 증거야? 정확하지 않은 증거란 말이지. 그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증거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사회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과학이라는 이 분야 자체가 뭐 원래부터 두 개의 상충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상충된 두 개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분야 안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에 부정확한 증거까지 추가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혼돈 속에 빠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9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봤고 저희 10번 문제입니다. 자, 의복이라는 것이 document 보여줍니다. 무엇을? personal history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죠.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개인적 역사를 갖다가 보여준다.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어떤 똑같은 방식입니까? 자, 이 that은 뭐야?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 관계부사인 거예요. 알겠지? way 뒤에 있는 that은 관계부사인 겁니다. 자, 그래갖고 어떤 거냐면 parcel이라는 것은 뭡니까? 화석이라는 뜻이 알겠지? 화석들이 chart, 나타내는 무엇을? 시간을 누구한테 나타내 주는 거야? archaeologists, 고고학자들 알겠지? 고고학자들에게 시간을 갖다가 나타내 주는 그러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개인적 역사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뭐가? 주어인 의복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계부사 how를 대체한 대절을 갖다가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본 거야. 이해하셨죠? 다음이요. 자, 17번 문장입니다. 17번. 17, 18, 19, 20은 어떤 문장이냐면 선행사 way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that 또는 how 같은 것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야지. 그치? way만 있고 그 뒤에 바로 뭐가 이어져? 주어와 동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대신에 how가 어떻게 되는 거다? 지금 생략이 되어진 상태다라는 구조를 갖다가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males and females are related to those relatives 라는 부분이 way라는 것을 갖다가 꾸며주고 있다.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밑에 있는 18번 문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ways라는 말을 갖다가 they are prepared라는 말이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대신나 how 같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 이해하셨죠? 이만큼만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구조인 거 알겠지? 대략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the specific combinations, 즉 이게 주어예요. 조합 알겠지? 조합, 뭐와 뭐의 조합이에요? foods and ways. 이걸 A라고 본다면 이걸 A라고 보는 거죠. 알겠지? 즉 음식과 방법들의 조화예요. 아시겠죠? 네,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리 안에 있는 음식이야. 알겠지? 요리 안에 있는 음식. 선생님 요리하고 음식은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식재료를 말하는 거 같아요. 알겠지? 식재료. 이해하셨지? 어떤 요리가 있잖아.
그지? 뭐 먹고 싶어 지금? 먹고 싶은 거 하나 얘기해봐. 뭐 준비 없어? 이렇게? 탕수육? 탕수육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 안에 좀 푸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각종 야채들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전분가루하고 뭐 이렇게 정말 달콤한 그 있잖아요. 그거, 그지? 달콤달콤한 그 소스.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재료는 주재료인 돼지고기. 돼지고기 들어가죠, 그죠? 튀겨갖고. 그리고 이제 튀기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바삭 튀기면 딱딱해서 못 먹어요, 그죠? 너무 그것도 얇게 튀기면 정말 덜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덜 익죠, 그죠? 배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알겠지? 그리고 튀김옷도 우리가 찹쌀로 만든 찹쌀 탕수육이 참 맛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한 요리 안에 들어있는 음식과 그리고 그 요리들이, 그 음식들이 조리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방식, 이 두 가지의 특별한 조화가, 알겠지? 조화가 구성한다. 무엇을 구성한다? 아주 깊은 저장소를 갖다가 구성한다. 뭐에 대한 저장소예요? Wisdom about diet and health. 그죠? 즉, 식단과 그리고 건강에 관한 지혜의 저장소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식이요법 그리고 어떤 건강에 대한 지혜는 어디 안에 들어있다? 음식과 조리 과정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예요. 혹시라도 18번은 좀 해석이 좀 여러분이 힘들까봐 선생님 해석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to explain. 여기 좀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선행사에 해당하는 reason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지? Why the ancient Egyptians developed successful civilizations?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관계 부사절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야? Wh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지? Why the ancient Egyptians? 즉,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왜 developed, 발달시켰는지, 어떻게 해서 발달시켰는지, 무엇을? successful, 성공적인 문명을 갖다가 발달시켰는지를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you must look at, 여러분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The geography of Egypt. 아시겠죠? 이집트의 지리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집트는 옛날에 고대 문명에서 굉장한 선도 문명 국가였어요. 그죠? 최초의 맥주가 이집트에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최초로 맥주를 만들어 먹은 나라가 바로 이집트예요. 알겠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맥주죠. 그죠? 그때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이 만들어 먹었던 맥주를 한번 선생님은 맛보고 싶어요. 근데 평생 소원이야. 그러니까는 이과 학생들, 알겠죠? 과학자가 꿈인 학생들은 타임머신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타임머신, 알겠지? 타임머신 만들어 주세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알겠지? 조선시대로 날 좀 보내주세요. 조선시대. 알겠지? 왜 가고 싶어요? 조선시대. 왜 가고 싶어요? 사회제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죠, 그죠? 네. 조선시대 사회제도는 그 남성 중심 사회제도가 있었죠, 그죠? 네. 삼처, 사첩을 거느리고 살았죠, 그죠? 양반들이. 삼처, 부인이 3명인 거예요. 사처, 첩이 4명, 7, 삼처, 사처. 이것이 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 있는 거야? 7명 있는 거야. 남자 1명당 7명.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 여성들이 상상하는 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지금이야. 지금은 뭐 2명만 있어도, 그제? 2명만 있어도, 큰일 나죠. 예. 깜빡날 깜빡. 그제? 어떻게 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참, 요지경입니다. 그죠? 여자들이 뭐야, 눈을 바락뜨고 말이지. 그제? 아유, 그냥 확 그냥 정말. 농담이야. 좀만 더 했으면 빡쳤을 거야. 좀만 더 했으면, 그지? 쌤은 남성 우월론주의자입니다. 요즘 무슨 뭐 메갈인가 메갈리안가 해서 무슨 남성 혐오, 하는
그런 어떤 단체 뭐 이런 게 많이 성행하던데 무슨 가수 유명 가수 거기 뭐 이렇게 후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지 뭐 이렇게 하던데 내가 봤을 때는 웃겨요 걔들. 예. 뭐 그렇게 해서 지들이 얻는 게 뭐야? 얻는 게 있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치?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의 혼란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예. 그럼 뭐하는 짓이야 그게. 그렇잖아. 그런 열정을 갖다가 좀 자기 발전 자기 개발에 쏟아보란 말이야 이 멍청한 여성들아. 그렇게 선생님은 그들의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싶으나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은 나의 삶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참고 있습니다. 남자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참을 줄 모르고 막 들이대는 그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만용이라고 합니다. 만용. 알겠지? 선생님이 총각이고 아무 거는 가족이 없고 그냥 혼자다. 아 그러면 당당하게 앞에 나서겠어요. 딱 해서 또 닦아고 알겠지? 여기다가 반 메갈리 안티 메갈리아 써갖고 알겠지? 딱 이렇게 하고 상상이 갑니까? 너무 무슨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제 왜 그런 얘기 그렇죠 이집트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집트하고 페미니즘하고 이집트하고 상관관계가 없는데요. 고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치? 남성 모론주의자다. 그래서 메갈리아가 싫다. 그렇게 한 거죠. 놀이고죠. 그치? 링크가. 그치? 항상 우리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까지 간 거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집트.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죠? 네.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그죠? 그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돌멩이 하나가 알겠지? 돌 하나가 우리 방만 하나래요. 우리 방만 하는 거야. 이만한 돌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무슨 인력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다 한 거야 그걸.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힘 그때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어 뭐가 있어 그지? 그 거대한 건축물을 갖다가 누구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고 죽은 왕을 위해서 그제 왕을 갖다가 파라오의 영면을 위해서 그런 노동을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쌤 피라미드 들어가고 그 미로를 갖다가 내가 통과해야 돼서 알겠지? 파라오의 유품을 갖다가 훔쳐내는 거. 그래서 대박 나는 거죠. 그죠? 순간이동 같은 거 했으면 좋겠네. 순간이동. 그지? 캄캄한 밤에 피라미드로 순간이동 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무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라오의 저주라고 아세요? 그거 정말 신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그 파라오의 무덤을 갖다 발굴한 그런 고고학자들이 다 떼죽는다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알겠지? 정말 갑자기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와서 팡 박아갖고 죽고 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에 다 죽었어 다. 그 유적질 있어요 케이스가 나 정말 놀랐어요. 자 그다음에요 one reason 이번에는 뭐가 됐어요? 이 사이에 Y라는 관계 부사가 지금 생략이 된 케이스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one reason why approaches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Y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그냥 그치? Why approaches failure 그치? 주어 동사 즉 사과들이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라는 뜻의 주어인 거예요. 사과가 실패하는 먹는 사과가 아닙니다. 알겠지? 맛있죠 사과도 그치? 그래서 배고프네요. 사과가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is that 이하입니다. The offender and the victim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통은 바라보기 때문이야. 그 사건을 갖다 어떻게 differently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거의 대부분 사과 누가 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해요.
가해자가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갈린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분명히 가해자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치? 자기가 가해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해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해자도 자기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갖다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된 경우에는 알겠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좀 갈려갖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자기가 가해자로 생각했을 때 그 사과를 하려고 한다면 그냥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이유나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돼요. 나는 그게 싫어요.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유와 변명을 다는 거. 너무 싫어요. 미안해. 근데가 왜 나옵니까? 근데 꼭 끓여 먹고 싶어요? 이게 안 웃겨?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오해하지 마. 이게 뭡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니. 미안하다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피해자면서 오해하는 사람인가? 내가 오해하는 사람인가? 잘못된 그런 사과법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부디 그런 사과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23번 23대2 상상 역시 8번부터 한번 보겠어요. 이미 설명은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전치사 관계 대명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치사 관계 대명사.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계 부사로 고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애매하면 다 뭐로 한다고? where로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뒤에 있는 구조가 완성 구조가 나옵니다. 복제들이 are made, 만들어지는 그러한 원천이 된다는 것. 이라는 뜻이 알겠지? 복제가 만들어지는 원천이 된다는 것. 뒤에 보니까 수동태는 몇 형식 문장이라고 그랬어? 1형식 동사라 그랬지, 그지? 1형식으로 완성 구조가 잘 떨어진 것이고요. 자, 앞에 있는 source라는 명사, 선행사를 갖다가 꾸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장을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the value of the original 까지네요. the original 이렇게 하면 원작 정도 하면 돼. 원작. 즉, 원작 또는 진품? 이 정도? 알겠지? 원작의 가치는 나옵니다. 자, result from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인하다. 약이 되다. 자, 정도의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not only A 알겠지? but also B 즉 A뿐만 아니라 B로부터도 또한 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지. 기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not only A but also B 부분은 뭘 강조한 표현이라고?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작의 가치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its uniqueness 그것의 독특함에도 그 가치가 기인하고 있지만 알겠지? 뿐만 아니라 내 얘기는 내 필자인 나의 얘기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원작의 가치라는 것이. 원작의 가치가 기인하는 것은 이제 수많은 그런 어떤 복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 된다는 것. 이게 그 원작이라는 것이. 원작이 오리지널이 없으면은 리프로덕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오리지널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그 어떤 필자의 주장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 복제, 리프로덕션의 그 뭐죠? 리프로덕션의 그 천국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복제의 천국. 예. 복제의 천국. 우리나라, 한국. 네. 우리나라는 모방 복제의 천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 기발한 발명품이 나왔잖아요. 그제? 그런 거 갖다가 우리는 복수제에서 쓰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발명품이든 한국에 들어오면 훨씬 더 발전을 해요. 소문났어요. 전 세계에. 한국 복제표라고.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좋은 복제표라고. 이제 오리지널이 없었다면 그런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진짜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이런 애가 있는데 사용했대요. 무엇을? example of an area of pasture, 즉 목초지예요. 그래서 목초지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알겠지? 전치사 관계대명사 여기 이렇게 which 이렇게 있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where 정도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뒤에 있는 절 한번 보니까 all cattle owners are permitted to graze their animals free of charge. 무료로 라는 뜻입니다. 무료로. 알겠지? 즉, 무료로 그들의 동물들을 갖다가 to graze, 방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누가? 주어인 모든 소의 소유자들, 가축의 소유자들, 알겠지? 모든 가축 소유자들이 그들의 동물들을 갖다가 무료로 방목할 수 있게끔 허가받았던 바로 그러한 목초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e ideal case,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is one입니다. 어떤 원입니까? in which 원입니다. 알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애매하기 때문에 where 정도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The former, 전자가 approximate, 접근하는, 근접하는 거야. 어디에? 제로에 근접하는 거야. 아시겠지? 그리고 후자는 approximate가 한번 생략이 되었겠죠. 여기서 그제? 여기에 지금 동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 알겠지? 어디에? to infinity, 무한대죠. 그죠? 즉 전자는 제로, 0에 근접하고 알겠지? 그리고 후자는 무한대에 근접한다는 그러한 것이 이상적인 케이스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셨죠? 이게 뭔 말인지는 여러분이 몰라요. 그냥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최대한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서 이해한 것 뿐이야. 지금 알겠지? 여기서 긴 글의 문맥, 컨텍스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갖다 이해하기엔 지금 무리수가 있죠. 우리가 있지. 이해하셨죠? 지금 보니까 선생님 분위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비가 끝쳤어. 굉장한 소나기, 굉장한 녀석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죠? 비가 끝쳤어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부터는 무엇이냐면 복합관계사입니다. 11번부터죠. 복합관계사. 여기 보세요. 자, 복합관계사를 갖다가 한번 쭉 한번 열고 해보겠어요. what 이렇게 한 다음에 ever. 자, 그 다음에 how 이렇게 한 다음에 ever. 자, 그 다음에 when 이렇게 한 다음에 ever. who 이렇게 한 다음에 또는 whom 이렇게 한 다음에 ever. 자, 그 다음에 which 이렇게 한 다음에 ever. where 이렇게 한 다음에 ever. 자, 이렇게 6가지가 복합관계사예요. 아시겠죠? 복합관계사는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절구조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아시겠지요? 접속사 역할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들은 역할이 뭐냐? 2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지. 알겠지? 하나는 뭐의 역할을 합니까? 명사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부사로서의 역할을 하죠. 자, 명사 역할을 할 때와 부사 역할을 할 때 해석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지? 명사 역할을 했을 때는 뭐뭐든지라고 해석해요. 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알겠지?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든지. 알겠지? 또는 무엇일지라도. 알겠어요? 얘는 논에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얘는 언제든지. 알겠지? 언제라도.
두 가지 해석법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명사부사. 자, 누구든지, 누구라도. 알겠어요? 자, whichever는 뭡니까? 어떤 것이든지. 알겠지? 어떤 것일지라도. 알겠지? 자, wherever는 어디든지, 어디일지라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라도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일컫는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however라는 것만 좀 너무 외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만 좀 특별해요. 이거는 only, 즉 유일하게 부사 역할만 할 수 있어요. 명사 역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법이 몇 개 있는 거에는 딱 한 개. 알겠지? 뭐뭐일지라도 라는 해석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이 whatever와 그리고 however.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이거 뭘 묻는 거야? 이거는 명사부사가 되고 이건 부사만 되잖아. 그치? 여기가 지금 자리가 명사절이 들어가야 될 자리냐 아니면 부사절이 들어가야 될 자리냐. 여기 그것을 갖다 해석적으로 접근하든 구조를 파악하든 양들 간의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구조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선생님이 문법 문제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어. 알겠지? 물론 해석적 접근을 해도 문제는 풀리지만 비교적 부정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해석 실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 못하겠어요? 보잘것, 내 해석 실력은 보잘것없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인정 안 되시는 분은 나가시면 됩니다. 훌륭하군요. 좋아요. 네.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학생은 무시받아야 합니다. 학생들 아시겠습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난 못해. 난 못해.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지? 난 못해. 자신 있어. 난 못해. 자신 있어. 난 못해. 자신 있어.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뭔 소린지. 자, 어쨌든 우리가 복합관계대명사 또는 복합관계부사 이걸 통칭 복합관계사라고 합니다. 알겠지? 복합관계사에서는 이 정도 정보만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곤란함을 겪게 할 지문이나 또는 법성 판단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자, 그러면 이 복합관계사가 나와 있는 그런 구문을 갖다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오늘은 이만 총총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훌륭하신 이지원 선생님께서 우리 진도표를 갖다가 우리 훌륭하신 이지원 선생님께서 짜신 거예요. 근데 뭔 생각을 가지고 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떤 날은 4개를 주고 어떤 날은 오늘처럼 이렇게 2개를 주고 그럼 뭡니까 그게? 그지? 아니 4개 2개를 왜 줘? 3개 3개를 주면 될걸 갖다가 그렇잖아. 그치?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건지 사실 난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 왜 4개 준 날 빡빡하게 4개 주시고, 알겠지? 그거 선생님 진도빼기 급급하고 말이야. 한 수업에 하나도 여유 없이 말이지. 그치? 지난주에 그랬잖아. 그치?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남아 돌 정도로, 그치? 왜 그런 겁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난 못 물어봐요. 맞을까봐. 그치? 그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난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이어트입니다. 그치? 울컥울컥 잘해요. 그래서 갈 같은 거 이제 막 잘하고 뒤끝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막 화내는 거 없어. 알겠지? 나는 아직도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 다 풀렸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뒤에서 디스를 하지 않습니까? 뒷담화 하지 않습니까? 저 장관은 성격이 앞담아서 대놓고 깝니다. 알겠지?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치? 앞담화하는 사람, 앞담화. 그치? 싫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whatever하고 however는 대체역구가 있어서 whatever는 no matter what. 이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 however는 no matter how. 이렇게 이제 대체역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I'm sorry for all the innocent victims. 무고한 희생자들이야. 모든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유감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뭐의 희생자입니까? 원자 폭탄의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희생자예요. 알겠지?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their nationalities were, 그들의 국적이 무엇이었을지라도 부사죠, 부사. 알겠죠? 국적이 뭐였을지라도, 국적이 쪽발이었을지라도, 알겠지? 2차 대전을 갖다가 발발시킨 나쁜 그런 일본이라는 국가의 국민이었을지라도, 알겠지? 그 사람이 무고한 희생자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조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쪽발. 싫어해요. 일본이 좀 약간 엄마가 일본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국민 감정이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제? 뭐 일본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건 딱 한 가지 있죠. 초밥. 그러니까 우동. 알겠지? 졸라 맛있어요. 내 스타일이야. 음식밖에 없어요. 자, no matter how, however로 붙였을 수가 있겠고요. Good your product is. 여러분의 제품이 얼마나 좋을지라도, 알겠지? 아무리 좋을지라도 remember that 이하라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하십시오. that 이하는 뭡니까? perfection of an existing product. 현존하는 물건의 완벽함이 is not the best investment. 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까? 가장 훌륭한 투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갖다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G라는 기업체 이름도 우리나라 참 촌스럽게 지어요. 알겠지? 럭키 금성이에요. 알겠지? 운이 좋은 금색별입니다. 알겠지? 럭키 금성. 이건 더 그렇죠. 알겠어요. 삼성, 그죠? 삼성, 그죠? 별 3개. 3스타예요. 3스타. 삼성. 알겠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지? SM 또 다른 거 엔터테인먼트 있죠? 수만. 이수만이 이제 수만. 어쨌든 LG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LG라는 기업체에서 전자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CDP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훌륭한 CDP죠.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고장이 절대로 나지 않고 음질이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CD 플레이어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완벽한 제품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CDP 회사에, 이 LG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그 투자 방식이 가장 최상의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코디어 나왔어요. 삼성에서 MP3 플레이어가 나왔고 아무도 그 이후로는 CDP를 듣지 않는 상황이 되었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그러니까 완벽한 제품일지라도 그 제품에 투자하는 것이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뭘 읽어라?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트렌드.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Whenever. 언제일지라도. 왜 언제일지라도라고 해석했어요? 컴마로 분리를 해줬어요. 부사절이에요. 알겠지? 언제일지라도. 이걸 갖다가 약간 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할 때마다가 되는 겁니다. 뭐뭐 할 때마다. 아무리 타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그가 뭐 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무엇을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스러움을 느낄 때마다 누구한테 with the bad conception of brain. brain은 뇌죠. 뭐야?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애매모호한 bad, 그지? 애매모호한 개념의 불만족스러움을 느낄 때마다 he started to write. 그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많이 있는 거 알겠지? 그것이
이게 뭐지? 불만족스러워. 이렇게 할 때마다 적은 거야. 그지? 그랬던 거야. 그래서 뭔가 할 때마다, 그지? 그래서 복합관계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많이 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장이 이제 나오면 여러분이 좀 쪼는 그런 경향이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 아시겠죠? 해석 잘 해주시면 되는 파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신 이지원 선생님 덕분에 시간이 많이 우리가 남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가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테스트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럼? 네. 그래. 가져가고. 그래도 우리 의사는 5시까지 있다 가야지. 아니 저 4시 반 수업하기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지원사랑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알았어요. 오늘 출발하세요. 이거 뭡니까? 조금만, 조금만. 의사 조금 본다, 조금만. 저 지금 처음 보는 편이에요. 그래도